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얼마 전 이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꼴찌인 이유로 과도한 학원비를 꼽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중고생 자녀 한 명에 들어가는 학원비가 1년에 6,000달러, 840만 원에 이르다 보니까 이거 평균입니다. 평균 840만 원에 이르다 보니 먹고 자는 데 들어가는 돈 빼고 지출의 상당 부분을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에 갖다 바쳐야 하는 기형적인 소비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낳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국가적 재앙으로 간주하고 이 현금 보조 등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걸로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역이 발전해서 스스로 동력을 갖춰야만 이 출생률 문제도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빨리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공부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총 상금 6천만 원 걸린 내가 경제스타 K 12월 9일까지 사연 받고 있습니다. 대상에 2천만 원, 최우수상 4명에게 500만 원, 월장원 40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상금 주어집니다. 사연은 홍사원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경제쇼 메타버스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가 이제 게임의 영역을 넘어서서 건축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상공간과 실제 건축, 이게 어떤 상관이 있을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셀럽 건축가십니다. 유연준 홍익대 건축도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가 오늘 흥미롭습니다. 일단 예. 메타버스 하면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공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좀 세련된 가상현실 공간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 교수님이 요즘 그 메타버스 시티 구현에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네. 건축물은 실제 집 짓고 거기 들어가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건데 네. 가상 공간인데 그게 건축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건축이 그렇게 뭐 중요할까? 그 생각 언뜻 들거든요. 네. 뭐 당연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건축물에서도 벽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예. 사실은 우리의 몸이 들어가서 살기 위한 거고 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결과물은 사람하고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예. 내가 자연하고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사실 건축을 하는 거의 최종적인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실제 공간에서도 그렇게 일어나지만 가상 공간 내에서도 우리는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만들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디자인한다는 측면에서는 예. 사실은 가상 공간이나 실제 공간이나 똑같이 예. 건축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가상 공간에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게 가상 공간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네. 건축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그럴 것 들어서 같아서. 메타버스가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는 예. 이제 아바타가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 예. 아바타가 실시간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현실의 생활하고 그 가상 공간에서의 생활하고가 이 경험의 그 수준이 좀 비슷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과거에 우리가 페이스북을 하거나 인스타그램을 하면은 예. 거기서 사진을 보거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예. 그것도 대부분의 정보들은 다 과거 시제이고 예. 내 몸이 거기에 개입되지는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의 사진이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우리가 게임할 때 온라인 게임 같은 걸 해보시면은 예. 내 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몸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바타가 들어가서
그 안을 막 뛰어다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보는 내가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착각을 일으켜요. 예. 그래서 그런 공간이 사실은 내 몸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면서 예. 이게 건축하고 점점 비슷해지는 거가 되겠죠. 야. 그러면은 그 가상 공간에서 그 건축이라는 게 네, 유 교수님은 건축가시잖아요. 네, 네, 게임이나 어떤 그 가상 공간의 개발자는 아니시잖아요. 네. 그럼 실제 집 짓는 거 건축물을 이제 그 빌딩을 설계하고 네. 그런 디자인하는 거하고 가상 공간에서 그 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저는 작업 과정이나 이런 게?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그 이 기존의 어떤 메타버스는 말씀하신 대로 게임 창작자들의 어떤 예. 전유물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서 많이 아트 디렉터들이 다 구상을 하셨는데 예. 저는 건축가가 하면 좀 다른 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 네, 좀 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간의 관계나 사람이 모였을 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과 예. 공간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그 공간이 사람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쪽에서의 경험을 반영해서 예. 만들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건축가들이 가야 할 곳이 앞으로 가상 공간이다 이렇게 그 어디 기사에서 쓴 것도 제가 봤어요. 네. 그건 무슨 아니, 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24시간 중에서 예. 선생님도 보시면은 네. 핸드폰 보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뭘 보거나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24시간의 시간 중에서 한 5시간 정도를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보낸다고 치면은 예. 나의 삶의 거의 한 20% 가량을 예. 가상 공간에서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것도 공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도 저는 저같이 이런 실제 공간을 디자인한 사람이 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저는 그런 관심을 언제부터 가졌냐면은 제가 94년도에 처음 유학을 가기 시작했는데 예. 그때 가장 유행하던 언어가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이었어요. 그 그때 옛날에 뭐, 그랬었어요. 네. 90년대 초에. 90년대에는 어.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말을 불렀거든요. 사이버 펑크도 나왔고 뭐. 예,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이해가 안 갔던 게 그 예. 당시에 인터넷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천리안 정도 수준 텍스트밖에 없었고 예. 야후 같은 게 제일 잘 나가는 포털 사이트였는데 거기도 가면은 뭐 아트 관련된 홈페이지 뭐 2,000개, 경제 관련된 거 6,000개, 거의 뭐 초기 단계예요. 예. 근데 들어가서 보면은 주로다 보면은 과학자들이 자기 논문 올린 것들, 예. 텍스트밖에 없고 뭐 그래프 몇 개 있고 이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터넷 속도라는 게 텍스트 정도만 주고받을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그랬던 거죠. 예. 근데 그걸 왜 그때 공간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을까? 예. 그런 예.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 당시에 사이버 스페이스 이것도 인터넷 공간이라고 아.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냥 거기서 그 공간에서 들어와서 산다는 의미보다는 네. 지금 제가 어떤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그 논다. 그러니까 뭐 채팅을 그렇죠. 하고 할 수도 있고 예.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정도의 공간을 말했던 거지. 거기서 직접 내가 실제 이 물리적인 현실에서처럼 뭐 네. 어디 들어가서 그 살거나 거기서 자거나 이런 걸 의미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거기 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채팅을 하거나 예. 물건을 산다. 이거는 채팅하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잖아요. 예. 물건을 산다는 거는 다른 물건 혹은 정보하고의 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가 관계가 연결되는 예. 그런 것들은 다 공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모니터만 보시면은 줌 화상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예. 그럼 그거는 2차원의 화면일 뿐인데 예. 거기에 사람들 나와서 막 떠들고 그렇지. 하면은 그게 회의실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음. 절대적인 물리적인 걸로 보면은 되게 협소한 해석이 되는데 예. 근데 사실은 공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 광의의 예. 개념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뭔가 관계가 연결되면은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좀 더 네. 현실적으로 제가 좀 네. 그 궁금한 걸 좀 물어볼게요. 네네. 유 교수님 건축가지만 수많은 건축가들이 네. 뭐 제 친구도 건축가 있어요. 네. 실제 집 짓고 건물을 짓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네. 이제 돈벌이를 하는 거잖아요. 네. 가상 공간에 이 메타버스 상의 어떤 건축 행위가 네.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그거를 되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허. 지금 그 친구들하고 예. 메타버스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예.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건축가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이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좀 그 제가 잘 구체적으로 안 와닿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우리가 사실 건축가라는 직업이 생긴 거가 그렇게 예.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건물이 필요한데 당연히 아. 몸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건물을 그래도 조금 더 전문가들이 예. 잘 디자인을 해서 똑같은 물질을 쓰더라도 똑같은 시멘트와 벽돌과 유리를 쓰더라도 예. 좋은 공간을 만들려고 건축가를 고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해도 더 있으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예. 근데 마찬가지로 인터넷 가상 공간 안에서도 우리가 아바타가 들어가서 생활하는 어떤 공간이 나오고 그 안에 사람들도 만나고 예. 쇼핑센터도 생긴다면은 그것도 그거를 좀 이해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하면 더욱 낫겠죠. 근데 그 안에서 아바타가 움직이는 것과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쇼핑몰에서 걸어 다니는 것과 예. 내 의식의 주체는 똑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서 예. 생활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공간이 그 안에 필요할 거고 예. 그 공간이 그냥 아트 디렉터들이 스케치로 만들어지는 공간이 아니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많은 경험들을 투영해서 예. 지난 어떻게 보면은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5,000년 역사를 거치면서 인류가 계속 개발을 해온 것들이죠. 예. 근데 그 와중에는 뭐 실제로 공간에 필요한 상하수도 시스템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러한 기술들은 다 필요 없어지겠죠. 메타버스에서는. 예. 하지만 이 현실 공간에서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 간의 관계와 이런 것들, 공간감 이런 거는 차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들고 메타버스 안에서의 공간을 디자인하면은 뭐 지금의 공간보다 조금 다른 결의 걸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거기에도 그런 수요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마치 우리가 홈페이지,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누구나 다 갖고 있던 시절이 있잖아요. 예. 옛날에.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내가 이제 내 아바타가 생기고서 내 아바타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 나만의 공간이 하나 생긴다면은 내가 디자인한 것보다는 누군가가 디자인한 게 훨씬 더 나은 그러니까 집 공간. 쳐달라 네. 사이버 공간에. 네,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내 집 이렇게 디자인해서 좀 그 전문가가 건축가가 네. 집을 지어달라. 네. 대신 내가 비용을 지불할 테니 이거와 네. 마찬가지로 그렇죠.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런 수요가 분명히 비즈니스가 생길 거라 이거죠. 네, 그럼 그런 부분을 그 아까 네. 말씀하신 아트 디렉터 그러니까 네. 이 메타버스를 디자인하는 네. 그런 그 디자이너들이 네, 하는 것보다는 건축가들이 훨씬 더 당연히 이제 현실 세계에서 경험이 있으니까는 가상 네. 공간에서도 그걸 똑같이 접목하면은 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별성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분명히 네, 좋은 집이 있고 나쁜 집이 있고 네, 그야말로 지역에 따라서 비싼 집이 있고 똑같은 집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메타버스도 그럼 그런 게 앞으로 그런 어떤 계층, 집값의 차이 이런 게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메타버스 안에서도 왜냐 보세요. 지금 우리가 현실 세계 안에서 일단 큰 집이 비싼 이유가 뭐겠어요? 더 넓은 공간을 소유하고 거기에 예. 더 많은 재료가 들어가고 하니까 더 예. 비싸지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내가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공간을 만든다고 할 때에도 더 화려한 장식과 혹은 직선보다는 곡선이 들어간다든지 조명이 더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그거를 시뮬레이션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예. 그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 예.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걸로 서버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단가를 매겨서 예. 그거를 차지를 하겠죠. 음흠. 그러면은 더 돈 많은 사용료를 내고서 써야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예. 등급이 나눠질 거라고 보고 물론 현실 세계보다는 훨씬 단가가 떨어지겠지만은 예. 차등은 생길 거라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공간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그 컴퓨터 사양, 예. 여러 가지 장비들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메타버스 공간으로 들어갈 때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훨씬 원시적이고 예.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장갑 끼면 촉각도 느낄 수 있고 그렇겠죠. 더 다양한 것들을 느낄 수 있게 예. 하는 아바타하고 내 신체가 좀 더 싱크로율이 높은 어떤 뭔가가 나오겠죠. 예. 그런 거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생길 수도 있고 예.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번화한 거리에 사거리에 있는 목이 좋은 곳 흔히 말하는 데가 땅값이 비싼 이유는 노출의 빈도수가 많아서잖아요. 그렇죠. 예. 노출의 빈도가 많다는 얘기는 어쨌든 여러 것들하고의 관계를 많이 맺기 때문인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구글 같은 거 보시면은 그 네이버나 구글들은 비싼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서 모든 사이트로 다 연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마치 어떤 지하철 뭐 압구정역이 있다면 압구정역에 근처에 있는 역세권은 지하철을 타고 딴 데를 다 갈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커넥션이 많아지면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거하고 포털 사이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가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내에서도 어느 지점에서는 다른 사람들하고의 커넥션이 많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거나 그런 어떤 로케이션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가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더 많은 어떤 기업의 광고를 더 내려고 할 거고 예. 그곳에도 플래그십 스토어를 배치하려고 하겠죠. 그럼 그 메타버스 내 그 뭐 상가용 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이나 이런 네. 게 다 가상이지만은 네. 실제 거래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아. 약간 그 현실하고는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나타나겠죠. 아. 여기는 뭐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완벽하게 물리적인 법칙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현실 공간, 세계는? 현실 세계는 예. 그런데 가상 세계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문 열고 들어갔는데 뭐 거기가 어떤 쇼핑몰 문이었어요. 가게. 아.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무한대의 공간이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에 예. 있어서는 현실과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대한 책정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나타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공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리적인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거기에 사람이 들어와야지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 엄청나게 날씨가 좋고 땅이 넓고 뭐 이런 것보다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느냐의 결정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가상 공간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많 제페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얼스투도 있고 많은 공간을 만들어 놨지만은 그 공간에 사람이 안 갑니다.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냥 덩그러니 공간만 디자인해 놓고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는 않을 것이고 예. 결국에는 그곳에 사람이 모여야지 다른 말로 아바타가 많이 가야지만이 예. 그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좀 오히려 공간을 디자인하는 거에 앞서서 먼저 필요한 거는 세계관을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세계관을. 네,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갈 어떤 팬덤 같은 아, 것들 예, 예.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지만이 그래야지 사람들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그 건물에 그 집의 가치가 네.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고 목이 좋은 데가 이제 네.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 교수님 같은 네. 건축가가 정말 아주 독특한 형태의 네. 빌딩을 아니면 집을 설계했어. 네, 그럼 사람들이 보고 야 저거는 이 공간에서 저거 하나밖에 없는 건물인데 집인데 네, 가상 공간이긴 하지만은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좋더라. 네, 근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 네, 그럼 그거는 매우 독특한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니 그리고 네. 설계가 아주 잘 됐으니 네, 저건 내가 사야겠네 하고 돈을 네. 실제 돈을 그러니까 현실 세계 실제 돈을 지불하고 네.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건축가들이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까? 네, 그러면 네, 그렇죠. 이게 매매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뭐 실제 집값이나 실제 설계하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이겠죠. 당연히 그거야. 그렇겠죠. 근데 훨씬 예. 싼 가격이지만은 예. 분명히 어떤 재화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 뭐 일종의 카피라이트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네. 그럼 그 메타버스에서는 지금 유 교수님이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한데 예를 들어 이 부동산의 한정에서 좀 본다면은 네. 부동산의 어떤 그 조건이 어떤 가치가 이 땅값이나 건물값을 집값을 결정하는 그 조건이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 간의 관계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으면은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건물이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지하철역 옆에 있는 건물이 왜 그렇게 비싸게 팔리겠습니까? 예. 그 안에 유동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예. 접근성이 되게 좋고 예. 마찬가지로 서버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 예. 그 공간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유동 인구가 많으면 요즘 말로 그 트래픽이 많아지면은 예. 그러면은 그곳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고 음.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서비스는 그 다음에 구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트래픽이 늘어나면은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예.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또 생각해낼 수 있을 거고 많은 예. 제안을 가져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셜록 현준이라는 IP를 만들면은 그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제 컨텐츠를 거기다 제공을 하지만 여러 기업에서 연락이 와서 콜라보로 뭘 하자 이런 얘기가 그 다음 세컨드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공간에서 사람들이 트래픽만 일단 늘어나고 예. 아바타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고 관심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그곳에 뭔가 또 다른 경제적 가치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구상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성공적이면은 가상 공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 거기서 만들어진 팬덤들이 오프라인 공간 안에서 따로 모이고 그래요.
예.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가상 공간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는 게 아직까지 별 이벤트가 만족스럽지 않게 만들어지니까 그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파티를 하면서 모여서 뭐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산 그 아바타의 가치가 또 올라가고 이런 선순환이 되거든요. 예. 그런 가상 공간에서의 나라는 자아인 아바타하고 현실 공간하고가 점점 연동이 돼요. 아바타가 이게 사가지고 내가 입힌 옷이 현실 세계로 택배로 와서 그 똑같은 잠바를 내가 입고 다니기도 하고 예. 그걸 입다가 다시 팔면은 고가에 다시 팔리기도 하고 예. 뭐 이런 그 실물 경제와 가상 공간에서 경제가 점점 퓨전이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는 여러 군데가 춘추전국 시대처럼 수천 개가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예. 그런 단계가 될 거예요. 마치 종교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역사 초기에 수천 개, 셀 수 없이 많은 수만 개의 종교가 로컬 종교들이 생겨났지만은 예. 지금 4대 종교 그러면 살아남은 것들이 몇 개 굵직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기독교, 네,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뭐 천주교, 불교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런 것처럼 그 영역권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커뮤니티가 강하게 확장되는 그 안에서 막 십자군 정진도 있고 막 하잖아요. 뭐 기업 간의 M&A도 생겨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앞으로 한 20년, 30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원래 그렇게 완전한 가상 공간만의 그 가상 현실이 아니고 실제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고 그게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유 교수님이 보시는 메타버스는 뭡니까? 저는 솔직히 그냥 좀 세련된 가상 현실 게임 아닌가? 게임에만 이게 적용되지 뭐가 뭐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은 들고 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 어려운 말로 게이트웨이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그 게이트웨이 디바이스 우리가 컴퓨터 할 때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마우스나 키보드 쓰다가 스마트폰 나와서 터치 스크린이 됐더니 엄청 편안하게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해졌어요. 터치 스크린은 정말 혁명인 게 이게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게 그냥 모바일 인터넷이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손가락으로 정보를 만지는 상태잖아요. 그 정보와 인체가 드디어 접속이 된 거예요. 이렇게 촉각으로. 그게 거의 혁명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 때 스크린을 위로 올릴 때 그 감도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가 이거를 제일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보하고 손이 닿는 마치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 보면은 아담과 신이 손가락 끝이 닿는 것 같은 현상이거든요. 그 정도의 혁명적인 디바이스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그 인터넷 경제 구조가 확 커진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메타버스는 누가 들어가냐면은 저 PC방에 앉아서 게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많이 들어가요. 얘네들은 거기 안에는 아바타하고 나하고가 거의 싱크로율이 엄청 높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아직도 마우스와 키보드가 편안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디바이스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가상 공간에 있는 그 아바타를 내가 조종할 때 완전 편안하게 느껴서 우리가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쓰듯이 내 몸이 저 아바타하고 정말 혼연일체가 됐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도구가 발명이 된다면 마우스나 키보드로는 안 되고 그걸로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의 디바이스가 발명이 되면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메타버스가 진짜 열린다 이거죠. 그 디바이스가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죠. 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연구가 많았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도 뭐 엑스박스라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그 게임 보면은 그거 보면은 뭐 앞으로 이런 거 없이 뭐 관절의 움직임을 파악해 가지고 내 움직임을 캡처해서 아바타에 넣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고 위 게임 있잖아요. 닌텐도에 나오고 그것도 약간 일종의 그런 디바이스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테니스 칠 때 뭐 하나 잡고서 치고 뭐 하잖아요. 그게 훨씬 더 마우스나 키보드보다는 훨씬 더 실제 같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직 원시적인 형태인 거고 그거보다 더 발달한 무언가가 나오겠죠. 그런 게 나와야만 진짜 메타버스 시대가 열린다. 그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는 정말 제가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했을 때 제가 저거는 그냥 애들 노는 게임 중에 하나지 뭐 저게 우리 같은 어른들이 뭐 저걸 공감하겠어. 그런데 그거는 마우스와 키보드에 딱 우리 관념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닌텐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집에서 닌텐도 가끔 해보면은 재밌긴 한데 이거 재밌다 그러는데 거기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는 게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테니스를 닌텐도로 스윙을 할 때 그게 실제 테니스하고는 스윙 각도가 조금 많이 다르죠.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딱 프로그램에서 정해준 네. 그거만 몇 개 그렇죠. 스윙이 돼서 만약 그런 것만 정말로 내 움직임을 내 네. 몸의 움직임을 어떤 디바이스가 기계가 정확히 표현해 줄 수 있다면은 네. 정말 그 가상공간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내가 훨씬 더 이거 진짜야 네. 가상이야 이걸 갖다 착각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엄청 예민합니다. 우리가 아. 오큘러스라고 해서 이게 앞에다 쓰는 거 있잖아요. 있었죠. 네. 그거를 쓰면 쓰고 멀미나던데. 네, 그 멀미가 네. 나는 게 정확하신데 멀미가 네. 나는 이유가 내가 고개를 돌릴 때 내 이 균형 감각 기관에서 파악하는 회전 속도와 각도하고 예. 내 화면하고가 약간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약간 뭐 0.01초가 늦게 움직인다든지 예. 그런 것 때문에 어지럼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이 스마트폰의 터치 스크린은 그걸 못 느낄 정도로 민감도를 정확하게 찾아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술이 별거 아니지만은 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뉴튼 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답답하거든요. 그 누르면은 이 터치 스크린의 감도가 옛날에 그 PDA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PDA 같은 것도 그러니까 예. 그거를 그 뭐랄까 티핑 포인트를 딱 넘어야지만이 사람들이 확 빨려 들어가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럼 그 시점이 오면은 메타버스 시대가 그래서 인터넷 다음을 갖다 메타버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군요. 예, 근데 그거는 저의 해석이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또 이런 거가 발명되기 전에도 뭐 이미 시작됐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그분의 정의에 따라서는 또 그게 되는 것 그렇다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경제쇼에서도 메타버스를 몇 차례 다뤘는데 네, 사실 약간 좀 얘기를 들으면서도 네, 뜬구름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마우스와 키보드 이 네. 고정관념이 네. 딱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뜬구름처럼 들렸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마우스와 키보드가 아닌 다른 아까 정말 스마트폰 터치 스크린 정말 잘 네. 말씀하신 것 같아.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사실 이거 생각 못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이렇게 편한 거구나라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네. 도구가 된 거잖아요. 네, 이 기술 네. 하나가. 네. 메타버스도 정말 그 기술 개발이 관건이겠네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인간이 IT 기술의 발달의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윈도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매킨토시 처음 나왔을 때, 그 전에는 IBM 컴퓨터는 엄청 타이핑했잖아요. 키보드로 막 까만 화면에 하얀 글자만. 그거는 진짜 전문가들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매킨토시에서 서류를 이게 마우스를 드래그 해가지고 끌어서 휴지통에다 버리면은 얘가 촥 소리 나면서 이렇게 휴지통에 버려지는. 그러니까 사물을 심볼릭하게 상징화해서 그 화면에다가 넣은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우리의 삶하고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손도 안 보이고 몸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이 그 화면에 들어가서 뛰어다니는 게 보이고 그게 나하고 싱크로율이 높아지면은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이 오면은 그런 세상이 오면은 시장도 메타 가상 공간의 시장 규모도 지금하고 뭐 비교가 안 뭐 100배 늘어날 100배 1000배 100배가 아니고 그건 뭐 근데 오히려 그때 되면은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거는 예. 우리가 현실 공간을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그 시절이 오면은 이제 일반적인 그 보통 사람들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그냥 니들은 가상 공간에서 모든 걸 해결해라. 현실 공간은 정말 쪽방촌 같은 것만 있어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창문 없는 고시원에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쪽방촌 같은 데서 스마트폰이나 그 케이블 방송만 계속 하루 종일 보고 계시거든요. 나름대로는 지금의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는 방법인 거잖아요. TV를 본다든지 스마트폰을 보는 거가.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이 열악해질수록 가상 공간에 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반대로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가상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고요. 현실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 기생충 영화 보셨죠? 그거 맞죠. 보시면은 거기 가난한 반지하에 사시는 주인공분들 초반에 막 와이파이를 찾아서 막 헤맨단 말이에요. 왜냐면 현실의 공간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주인공들이 나중에 그 부잣집 이성균 씨 집에 가서 생활할 때 보시면은 마당에 누워서 책 읽어요. 딱 가상 공간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현실 공간에 누릴 자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PC방에서 살던 친구도 중년이 돼서 돈 벌면 골프 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누릴 게 많아지면은 가상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게 딱 단계별로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예. 5천 원 내고 커피숍 가죠. 그 예. 공간을 빌릴 수 있는 돈이 되니까 그거보다 돈 없는 고등학생들은 3천 원 내고 PC방 가서 게임해요. 그거보다 돈이 없는 중학생들은 1,000원 내고 편의점 가고 그거보다 돈 없는 초등학생들은 공짜인 메타버스에 가서 로블록스 하고 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을수록 가상 공간에서 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가상 공간이 점점 현실하고 비슷해진다면은 음. 아마 나중에 그런 광고도 나오겠죠. 정부에서 굳이 현실 공간에 계실 필요가 없다.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 생활하셔라.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건 좀 그 무서운 얘기 아니 무서운 얘기보다는 네. 두려운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렇겠죠. 이건 두려운 얘기죠. 그래서 그거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럼 실제로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계층은 가상 공간에 지금 현재도 네. 지금도 네. 그 스마트폰이나 어떤 그 이런 그 인터넷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더 작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본 바로는 작은 것 같아요. 아. 작을 것 같아요. 현실에서 누릴 게 많으니. 네, 현실에서 누릴 것들이 많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닌텐도 위로 테니스 치는 것보다 예. 혹은 저 우리 어디죠 골프 연습하는 데가 골프, 골프존 같은 골프존 같은 데서 골프. 예, 스크린 골프 치는 예. 것보다 실제로 시간도 여유가 많고 돈도 되시는 분은 실제 골프 치러 가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가상 공간에서의 경험이라는 거는 예.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의 그림자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예. 이거를 즐기다 보면은 진짜를 더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TV에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하는 뭐 아무리 여행 프로 보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그거 볼수록 더 파리에 가서 직접 에펠탑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화면상에서 카피된 것들을 보는 것과 예. 그 카피된 경험, 메타버스의 경험과 그리고 실제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고 싶어 하겠죠. 단 여기만의 또 다른 가치를 만든다면 얘기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갔어요. 예. 거기 가면은 막 몇만 명하고 같이 집중해서 막 열광하는 그런 집단 공동체 의식도 느끼고 팬 그 가수도 봐요. 근데 가수는 되게 멀리 있어서 조그맣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가상 공간에서 그 코로나 때 우리가 했던 그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을 보시면은 예. 그 가수가 엄청나게 크게 사람보다 한 1,000배 큰 그런 가상 인간으로 막 움직이고 예. 저는 그 위를 막 날아다니면서 막 위아래에서 볼 수 있어요. 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러면 이런 경험들은 현실 공연장에서 느낄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걸 제공을 해주면은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그래도 정말 부자는 둘 다 하겠죠. 실제 공연도 보고 예. 가상 공연도 보고. 아. 근데 그런 선택권이 있냐 없느냐가 결국에는 부의 척도가 될 거예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유명한 가수예요. 좀 네.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뭐 저도 뭐 잘 모릅니다. 그렇구나.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거 재밌네 그런데. 그럼 네. 메타버스 안에서도 앞으로 네, 지금은 사실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극히 네, 뭐 적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디바이스가 네, 몰이 빠져들 수 있는 디바이스가 개발된다면은 네, 터치 스크린처럼 네, 그때는 메타버스 안에도 그런 계층 네. 이런 게 갈라지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인간이 가는 데는 어디든지 그런 계층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가상 공간이라도. 네, 가상 공간에서도 처음에 만든 어떤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뭐 유토피아라서 뭐 예. 그런 거 없을 거예요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예.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인류사에 계층은 항상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거는 그 계층의 이동을 좀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표 엄청 비싸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비행기표가 이게 뭐 굳이 이렇게까지 비쌀 필요가 있을까? 비싸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코노미 클래스의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허용심을 만족하고 예. 하는 거를 제공을 해주고 그 많은 돈을 받아서 더 좋은데 쓰게끔 나누는 이런 가격 책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누구에게나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층을 없앤다기보다도 그걸 조금 더 스마트하게 예. 그 가격을 만든다든지 해야겠죠. 야, 그러면 제가 아까부터 좀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네. 생겼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실제 건축과 네, 가상 공간의 건축이 이게 매치가 되겠느냐라는 네.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는 메타버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마우스와 키보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네, 의아하게 생각됐던 거였고 네, 네, 그런 기술적인 어떤 아까 말씀하신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한계치를 네.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은 네,
정말 사람들이 거기 다 빠져들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럼 네. 이 건축 실제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는 건축가들이 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사업 구조가 메타버스에서 네. 무궁무진하게 여기는 뭐 무궁무진하게 땅도 무궁무진하게 그렇죠. 있을 수밖에 네, 없으니까 그렇죠. 네. 자기가 얼마나 디자인을 독특하게 하고 사람들이 네.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돈벌이가 될 수가 있는 거겠군요. 네. 중요한 거는 근데 디자인 자체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관이 중요해요. 세계관. 네. 그러니까 가상 공간 우리가 왜 뭐 그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에 제가 비교를 한다면 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 뭐 혹은 뭐 네. 극락 세계에 간다든지 뭐 여러 예. 가지 다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현실과는 다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상상하면서 지금 사는 거잖아요. 예. 그걸 믿고 어. 사실 비슷한 거예요. 사실 모니터상의 메타버스 안에서의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세계도 예. 사실은 손에 잡히지 않는 거잖아요. 내 몸하고 직접적 상관이 없는 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 세계는 진짜라야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세계관을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세계는 조금 더 리얼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고. 예. 그게 안 되면은 그 안에 디자인을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봤자 디자인 때문에 사람들이 올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는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가 톨킨 같은 사람이 만든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세계관. 반지의 제왕. 네, 뭐 엘프도 있고 뭐 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예. 인간도 있고 하잖아요. 예.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세계관인데 예. 그걸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영화도 보고 소설도 읽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거의 모든 게임의 영역에 다 그 반지의 제왕 세계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아직도 거기서 뭐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것 같아요. 다 그 어둠의 세계와 이런 요정들과 이런 것들 싸움하고 꼭 싸움하면 꼭 중세 시대 때 갑옷 입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게 딱 고 톨킨의 세계관인데 예. 그거를 그냥 아직까지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엄청나게 장악한 뭐 이슬람 같은 세계관을 가진 장악한 그거겠죠. 근데 앞으로는 많은 것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예. 뭐 아주키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네. 뭐 근데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 때 보시면은 이제 국가라는 게 처음 나오기 시작하죠. 청동기 무기가 나오면서 사람들 예. 전쟁이 좀 치열해지고 하면서 예. 말도 타고 옆 동네 빨리 갈 수 있게 되고 전쟁도 격심해지면서 예. 이때 보면은 뭐 공자도 나오고 뭐 나오잖아요. 뭐 묵자 뭐 이런 사람들 예. 다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야 이렇게 세계를 통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다니면서 설파했잖아요. 그 중에 몇 개 살아남은 거거든요 지금. 예. 그리스 시대에도 그 많은 소피스트들 뭐 많았는데 다 정리되고 뭐 플라톤이랑 몇 명 살아남은 예.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세계관을 만들고 막 이제 엄청 구라를 썰겠죠. 뭐 이럴 것이다. 뭐 그리고 이제 예. 그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뭐 비주얼리 뭐 좀 만들고 뭐 하겠지만은 예. 결국에는 그거를 그 헤게모니를 쥔 사람이 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끌어당길 거고 그 세계관을 네. 그 확실한 세계관을 네. 가진 사람이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사이비 종교를 만드는 것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계 사이비 종교라는 게 결국은 네. 사람들이 혹하는 네. 사람들은 누구나 귀가 얇기 때문에 네. 대중들은 네. 그럴듯한 말에 일단 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대중을 현혹하는 그 사람이 네. 정말 진실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메타버스를 지배하는 메타버스에서 그 수익을 올리는 그게 될 수 있을 거라 이 얘기군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진실성. 아, 근데 진실성이라는 게 이 가상 공간에서 나타나는 거는 현실 세계에 얼마나 투영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하는 것들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예. 내가 여기서 행했던 많은 것들이 뭔가 내 현실 실제하고도 뭔가 연동이 돼 있거나 예. 뭐 이럴 때 훨씬 그래서 그 다른 지금 메타버스 하는 사람들이 그 아바타에다 입힌 옷을 왜 실제로 잠바를 그러니까, 현실에 보내주게 하냐 예.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리워드를 주면서 예.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상을 주면서. 네. 그래서 기도응답 받은 거잖아요. 사실 이게 딱 뭔가 내가 몸으로 만질 수 있는 뭔가 생긴 그런 것들이 보상 체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겠죠. 근데 지금 제가 유 교수님 얘기를 쭉 들으면서 보니까 네. 유 교수님이 메타버스에서 하려고 하는 그 일종의 유 교수님만의 철학이 네. 꼭 건축만을 국한한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게 건축가마다 좀 종류가 다른데 예. 저는 건축을 하는 게 되게 멋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떤? 그러니까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건축물을 만들면은 그거는 사실은 물질일 뿐인 거잖아요. 예. 그거를 건축물 우리가 벽 세우고 지붕 만드는 이유는 이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비어 있는 공간에 우리 몸이 들어가서 쓰기 위해서. 예. 근데 궁극적으로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가족들 간의 관계도 생겨나고 예. 방을 어떻게 배치냐에 따라서 대화가 더 많은 가족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예. 단절된 가족이 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건축을 하는 거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디자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벽돌을 통해서 벽을 만들어서 관계를 조정할 수도 있고 가상 공간 안에서도 벽을 세워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입니다. 그거랑 비슷합니다. 제가 90년대 MIT의 첫 번째 논문이 제가 그거였어요. 인포텍처라는 제목이었어요. 인포메이션하고 아키텍처를 합친. 예.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런 화면 모니터 몇 장 넘기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걸 가상 공간이라고 할까? 그렇지. 또 아마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 만화책 같은 거 보시면은 예. 만화책은 한 1초에 몇 커트 그림만 보잖아요. 예. 대사 좀 써 있고. 예. 근데 그 만화책 드래곤볼 같은 만화를 보면은 그 공간도 상상이 되고 캐릭터도 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돼요.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은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초당 예. 16장 움직이면은 좀 더 리얼하게 느껴지죠. 예. 초당 24장 뭐 이렇게 하면은 영화가 되는 그렇지. 거고 예. 리얼리티는 초당 200장 정도의 사진들이 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현실을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이 공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일상이 태어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눈 뜨면은 계속해서 현실을 초당 200장 연산해가지고 사진을 우리 머리가 사실은 망막에 투영된 이미지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낸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 저는 홍사훈 선생님에게 이분은 성격이 어떠실 거라고 예측하고 뭐 키는 얼마고 뭐 이런 거 캐릭터가 예.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예. 그것들이 결국에는 초당 200장 사진 연산하는 내 아. 의식의 산물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은 근본적으로 전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냥 가상 공간도 내가 모니터 보면서 예. 한 초당 뭐 몇십 장 사진 연산하면서 예. 그 안에서 공간도 상상하고 그 안에서 캐릭터도 우리는 상상하게 되고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유 교수님이 예. 메타버스에서 앞으로 추구하시는 게 이 건축뿐만이 아니고 네. 그런 전체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은 사회를 거죠. 네. 유 교수님의 그 철학이 투영된 그렇죠. 네. 그럼 그건 건축만의 영역은 아니네. 건축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많은 좀 더 저는 다만 이제 이런 사회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려면은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그 외에 그 세계관을 만든다든지 예.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거 하는 거는 저희 그 유어시티라고 하는 제가 친구랑 같이 만든 회사에 예. 다른 좀 멤버들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기술자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실 테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유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 메타버스라는 게 네. 뭐 다들 인터넷 다음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다 네. 얘기하는데 저도 아까 그러니까 말했듯이 그 좀 약간 뜬구름 잡는 네.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네. 곧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뭐 저는 좀 그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보는데 예. 그거랑 비슷합니다. 언젠가는 옵니다. 예. 언젠가는 오는데 미국 대륙이 콜럼버스가 발견을 했잖아요. 예. 근데 미국이라는 엠파이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몇백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예. 지금은 신대륙이 발견된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의 메타버스는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먼저 가서 일단 깃발을 꽂아야죠. 예. 거기에 시민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거기 나라를 만들고 남북 전쟁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앞으로 있겠죠. 근데 먼저 건너간 사람이 어쨌든 엄청나게 그 세상을 만드는 예. 뭐 워싱턴이나 제퍼슨 같은 사람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초석을 깐 거잖아요. 예. 헌법도 만들고 근데 그런 일을 시작하고 싶은 거죠. 빨리 가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그 철학을 먼저 구현하는 네. 그 근데 뭘 많은 뭐 엄청난 인구들이 미국으로 이동한 거는 증기선이 발명되면서부터잖아요. 그 증기선이 디바이스를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엄청 이제 이민자들이 오겠죠.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메타버스가 그렇구나. 저는 네. 사실 오늘 제가 좀 이제 메타버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네. 좀 이해를 하게 되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유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좋은 가상 공간, 좋은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좀 네.
뭐가 필요할지 아까 분명히 그 어떤 그런 그 세계관이 필요하다고 네. 뭐 그런 물론 네. 말씀하셨어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철학도 필요하고 네. 좋은 공간이 이게 되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처럼 네. 예를 들어서 현실 세계의 이런 그 빈부의 격차, 네. 계층 간의 격차 이게 갈수록 극심해지는 네. 이 상황이 가상 공간에서까지도 아까 음. 말씀하시는 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이상적인 정말 그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세계가 네. 너무 철학적으로 흐르나? 뭐가 좀 필요할지. 아니 저는 똑같다고 봐요. 우리 인류 문명 초기에 한 예. 2500년 전에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잖아요. 예. 지금이 딱 그 단계이거든요. 네. 메타버스 세상은 일단 중력이 없는 공간이고 시공간의 제약이 실제 현실보다는 훨씬 더 없는 데잖아요. 공간은 무한대고 예. 시간도 순간 이동도 가능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의 물리적 법칙들이 거기에 적용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떠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는 사실은 아주 초기 단계라서 예. 어떠한 것도 가능한 세상이 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너무 현실과 괴리가 되면은 예. 사람들이 그 세상을 파악하고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이고 예. 마찬가지 우리가 천국을 구상할 때에도 현실 세상을 투영해서 천국을 상상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처음에 우리가 현실에서 만들지 못했던 유토피아 세상의 걸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예. 빈부격차가 있더라도 예. 현실만큼 극단적이지 않고 예. 언제든지 쉬프팅이 가능하고 예. 그거가 뭐 무슨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기술 블록체인 기술이든 뭐든 뭘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들어가게 한다든지 예. 그게 현실과는 다른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도 사실은 막연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 메타버스를 만드는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들은 저는 설명을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민주적인 걸 만들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좀 더 다른 세상을 만들 수는 있겠죠. 예. 우리가 여기서 구해내려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제약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거기서는 가능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분명히 이 안에서 이제 삶과 죽음 뭐 이런 거에 대한 철학적 정의 같은 것들도 나올 거예요. 예. 만약에 내 기억 같은 거를 다운로드를 거기다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죽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게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그 증기선. 네. 증기선이 언제쯤 개발될 거냐? 그거에 이 메타버스가 성패가 달려 있을 것 같다고 네. 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개발하려고 엄청 노력하죠. 노력하고 있겠죠. 네. 그것만 정말 개발되면 대박일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도 문제는 있긴 해요.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예. 서버의 용량이 진짜 우리 그 저커버그가 메타라고 회사 이름도 바꿨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아바타로 활동할 정도, 현실과 비슷한 그런 활동을 할 정도가 되려면은 예. 컴퓨터 서버의 양이 뭐 지금보다 한 1000배는 더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역시 또 에너지 이슈와 또 환경의 문제, 예. 뭐 그거 냉각시키면서 올라가는 기온이 한 4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은 완전 생태계가 완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생태계가. 네, 현실 생태계가 끝나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컴퓨터도 지금보다 훨씬 더 고사양으로 뭐 양자 예. 컴퓨터가 나와서 뭐 엄청나게 빠르게 연산하는 능력이 나오던 예.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디바이스가 뭔가 이게 하드웨어와 뭐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막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 돼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저도 역시 뭐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 저 바라기는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데서 그러한 디바이스를 먼저 만들어야지 예. 대한민국이 다음 시대를 장악하는 시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꿈꾸는 건 그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만든 그러한 호플리 제가 만든 그 메타버스의 세계에 예. 전 세계 80억 명이지 않습니까? 예. 인구가 예. 한 40억 명 정도는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지금 뭐 전 세계 종교 보시면은 예. 제일 많이 한 게 한 40% 되나요? 뭐 그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굳이 그 외국인들이 한반도에 비행기 타고 올 필요 없이 예. 저희가 만든 그 가상 공간에 파리나 런던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생활하는 그런 도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여튼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제 왜 메타버스 사람들이 메타버스 그 말을 하는지 네. 이제 알 것 같아. 그리고 어떤 게 메타버스를 확 키울지도 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얘기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현준 통익대 건축도시학과 교수였습니다. 내일은 박정호 명지대 교수와 함께 세계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 스마트 시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